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TV입니다. 오늘도 고모님과 가을을 맞아 또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친구를 봤어요.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뭐 아는 게 없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도 참 많고 한데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고모님한테 한번 전세 들어갈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모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일반 건물에 또는 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또는 상가도 되겠고, 어떤 사용자가 임차인이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보증금을 주고 그런 걸 전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제도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버블이 있니 없니 하면서도 우리가 부동산이 그래도 끄떡없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전세금이 보통 건물 시가에 어떤 경우는 8, 90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 60회 해당되는 거 있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시세를 딱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그 흐름의 안전반 역할도 해주는 것이 전세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본 거고,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내 재산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전세 들어갈 때 내 돈 보호하는 방법. 그렇지.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물론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체크를 하기도 해. 그리고 설명도 해주기도 해. 예. 하지만 그것 가지고 100%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렇죠. 남 믿으면 안 되니까. 내 돈이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 전세금 정도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 예. 그리고 전세자금이 말이 그렇지, 개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잖아. 전 재산을 처음부터 잘못되면은 이거는 인생을 통해서 크게 낭패가 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노력을 게을리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내가 띄워봐야 돼. 직접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이를테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걸 띄워보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이 전부 나와 있어. 그걸 적어도 그걸 읽을 줄 알아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표제부라고 있어. 표제부는 건축물장을, 우리가 구청에서 건축물장을 띄면 거기에 주소, 또 소재, 구조, 용도, 평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 예. 그런 부분을 표제부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갑구라는 소유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소유 이동 상황, 또 소유 침해 상황, 이런 건 전부 갑구에 나타나고, 또 을구라고 있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상황을, 권리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표제부를 보고 이 건물의 주소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들은 거 맞나 확인을 해봐야 돼.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소유권에 혹시 침해가 없나? 소유권의 침해. 예. 또 권리관계 이상은 없나? 어떤 권리? 은행에서 혹시 대출받은 것은 없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걸 파악을 해봐야 돼. 집주인이 대출받은 거 말씀하시죠? 그렇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대출이 없는 건물은 거의 없어. 그 대출이 다 상당히 무신경해. 그 내 전세보증금은 뭐 보장이 되겠지,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리는 이걸 파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은 모든 권리를 양수하게 되어 있거든. 그 임차 권리 관계도 당연하게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 단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출을 안 갚으면 당연히 경매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경매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이 소소한 거를 간과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덜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 그러면 대출을 안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기준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 건물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전세금이 충당이 되잖아. 어떤 분은 그 퍼센트만큼은 내 건물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권리 주장을 못해. 그래서 대출금이 거기 있으면 그 대출금에다가 더하기 내 전세 보증금을 합해서 건물 시세 70%를 넘어가면 나는 안 된다고 봐. 안전한 것은 70% 이하에 해당돼야만이 전세 보증금도 보장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 경매가 당하면 아파트 이런 거는 뭐 90%, 100%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80%, 64%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 64% 낙찰되면 어떻게 할 거야? 64% 낙찰됐는데 거기에 선순위 대출금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띄는 건 당연한 거야, 수순이.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생각은 대출 금액 그 액수 자체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매매가 또는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생각하고 이거 시가 얼마니까. 근데 시가가 좀 거품이 끼는 경우도 조금 있어. 왜냐면 매매를 전세를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임차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 그 건물의 실질적인 시가가 어느 정도는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돼. 거기서 대출금이 있으면 가능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 하지만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대출금 플러스 내 보증금 합계가 이 건물 가격의 70% 정의한된 물건이 좋다고 하면 80% 정도까지 뭐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대출 금액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대출 말고도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침해 사항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지.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소유권 침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네. 그건 갑구에 나타나거든.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소유권 침해가 되어 있는 건물은 가급적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제 친구가 가등기 건물에 그 임대를 들어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가등기도 되게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가등기는 어떤 건가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있는데,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날짜로 나중에 본등기가 소급해서 적용이 돼. 근데 전세계약서를 언제 썼냐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승계되느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계약자가 바뀌는 거야. 나는 갑이라는 사람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가등기 이후에 계약을 하면 그렇게 돼. 그러다 나는 공중에 붕 뜨는 거지. 그거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가등기 이런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아,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란에 써 있어. 등기부 등본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어떤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잘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을 고문님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10월 15일부터는 경매 강의를 고문님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울 경매 동호회에서 참여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면 왜 집을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나은가, 사는 게 나은가 이런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한울경매 동호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경매 후기와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상담은 02-2233-6233으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한울TV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한울경매 동호회가 있습니다. 경매를 좋아하고 경매를 통하여 원하는 재테크를 해보자는 순수한 의미의 경매 재테크 동아리입니다. 그 활동 사항은 네이버 카페 한울경매 동호회를 열람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